어쩌다가 이렇게 험난한 창업의 길로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저 첫 직장은 이제 삼성그룹 쪽에 이제 삼성 SDS라는 이제 IT, 이런, 비즈니스를 오히려 이렇게 IT화 시키는 요즘 DT라고 많이 하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쪽을 많이 일을 했었고, 오히려 뭐, NHN, 예전 이제 네이버 시절 때도 계속 신사업 쪽을 찾고 기획하고 또 기존 사업들을 좀 개선하는 그런 플랜을 짜는 약간 좀 사내 컨설턴트, 사내 전략 기획 쪽 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름 이제 이렇게 뭐 대기업에 임원이 돼서 큰 기업 더 잘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회사가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돕고 싶다. 이런 되게 시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회사를 사실 도울 때 보면 제가 큰 회사에서 일했을 땐 잘 몰랐어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좀 되게 작은 회사에서 좀 일을 해봤었는데 결국 어떤 이런 자금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자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분 디자인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단계별로 펀드레이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NHN 인베스트먼트라는 벤처 캐피털로 좀 이동을 해서 나름 뭐 투자는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어떤 구조를 봐야 되고 또는 엑시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런 작은 회사를 좀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제가 그런 신사업 계획 같은 걸 좀 많이 하면서 이런 사업이 되면 참 좋겠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스테이크홀더들,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밸류를 줄 수 있는 이런 신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게 큰 회사들일수록 어떤 신사업들이 좀 추진되는데 의사결정되는 게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이게 스타트업하고 이제 대기업하고의 차이가 대기업은 사실 안 될 이유가 되게 많아서 사실 잘 될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많아도 꼭 해야 되는 이유 한두 가지로 사실은 그거를 하고 또 이뤄내는 그런 굉장히 또 독특한 그런 사례들이 존재를 하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제가 어느 하나의 아이템으로 뭐 대박을 내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가들을 좀 돕는 일들 그런 것들을 좀 꿈꾸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초기에 했었던 일이 오히려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리 스테이지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들을 좀 투자하는 일을 좀 시작을 했었고 그 일을 또 하다 보니 이런 플랫폼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또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플랫폼도 처음에 생각하고 그랬을 때 뭐 이게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야 이거 정말 유저는 어떻게 먹을 거고 뭐 야 너네가 뭐 플랫폼 잘할 수 있어 이건 완전히 DNA가 틀린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했었는데 어 약간 그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뭐 스타트업들에 대한 뭐 엑셀러레이터로 투자도 하고 성장에 대해서 자문도 해줘봤지만 결국 창업자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한 남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또 단지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신뢰를 주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면서 오히려 어, 되게 힘든 일은 많았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즐거웠던 게 야,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될 이유가 많지만 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결국 그쪽으로 길 가기로 하고 꾸준히 그 길을 가서 끈기 있게 간 결과 실제 그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또는 이거 정말 필요했었던 거다라는 게 정말 몇 년간 끈기 있게 그냥 하다가 이게 뭐가 돌아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약간 어, 오히려 그때서야 조금은 인정을 받고 뭔가 같이 하자고 하는 처음에는 굉장히 외롭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더 새롭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요? 어, 코로나가 사실 위기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위기를 많이 겪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위기일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이제 첫 했던 엑셀러레이션 비즈니스가 그래도 오프라인 베이스로 행사도 하고, 또 그 회사를 또 방문을 하고, 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엑셀레이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파트너들도 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이 되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뭐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프라인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플랫폼을 개발하고 런칭하고 이제 스텔스 모드로 하면서 저희는 뭐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 쪽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리고 이제 많은 뭐 직장인분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게임에 사실 좀 할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팀 같은 경우에도 동접자가 엄청 증가한 것처럼 저희 쪽에서도 좀 이렇게 저희의 게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저들, 그리고 유저들이 쓰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조금 더 수혜주였던 것 같고요. 수혜를 받아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고,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창업한 지 그래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 창업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 힘들고, 진짜 이것도 버텨야 되나? 막 이렇게, 좀 어떤 생존에, 고민이 됐던 그런 시기는 언제였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에 가장 스타트업한테 힘들었던 게 투자 유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투자를 이제 받으려고 할 때 생각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투자를 커밋을 받고 투자하기로까지 이제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을 남겨놓고 투자를 못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어, 투자를 깬 그런 이제 경우가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레퓨테이션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얼마 안 남았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그 투자를 컨펌하셨던 분도 저희를 도와주고 싶었고, 뭐 이랬는데 그분이 아니라 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투자를 못하게 된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뭐 오히려 그거를 블레임하기보다는 현재에서 이제 저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좀 찾기 시작했고, 당연히 제 모든 네, 그 신뢰를 동원해서 자금들을 다 끌어모아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걸 먼저 막았고, 그 다음부터 주변에 사람들을 뭐 소개받고 또 알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남았던 기간들이 뭐 2주도 안 됐었어요. 돈이 소위 말하는 필요한 기간들인데 2주 안에 저희가 필요했던 돈을 정말 다 구했어요. 네,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저는 그때 이게 뭐 오히려 내가 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될 거다. 잠깐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결국에는 뭐 자신감 있게 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투자금들이 저희를 오히려 여기까지 끌고 오게 했었던 네, 그런 게 이제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좀 힘들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엑셀러레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할 때에는 개인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받았어요. 마이크로 VC라던가. 근데 결국엔 저희는 큰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엑시트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기관 투자를 만나면서 관심은 많이 받았으나 결국에 투자 유치는 못하고 또 회사가 망할 뻔했죠. 그때 이런 플랫폼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 플랫폼 아이디어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 결국 플랫폼으로 피칭을 하면서 그때 첫 기관 투자자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정말 거절을 많이 당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첫 이 투자를 커밋을 하고 네, 기관 투자 들어왔었던 때도 굉장히 좀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거라고 해서 매일매일 계속 진도를 빼고 달리고 있었고 어느 순간 그걸 믿어주는 투자자들이 결국에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두 번 다, 네, 한 번은 이미 투자자가 커밋을 해놓고 깬 사례도 있었고,
큰 자금들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 오히려 방향을 좀 투자자들한테 이제 펀딩을 받으려면 그 인베스터 핏이라는 것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힘든 시간들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때가 가장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3년,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또 창업가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아주 그 무에서 유로 지금 만드시느라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을 텐데 이제 30만 명이라는 이제 유저들도 생기고 이제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그동안 누적적으로 유치가 됐는데 앞으로 또 5년 후에 대한 비전, 방향성 뭐가 될까요? 네. 저희가 회사의 이제 비전이나 미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약간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 세계에서 게임 쪽에서 일하던 분들이 야, 저 회사는 되게 좋은 취지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저나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들하고 관계도 좋고 좀 리스펙트를 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에 대한 디자인은 잘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플랫폼이나 이제 투자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성취는 정말 각 리더들을 한 명 한 명 정말 A급 피플로 뽑았던 거. 사실은 처음에 창업을 해서 몇 년 동안 정말 A급 피플이 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죠. 되게 불안해 보이고,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펀딩 금액도 작으니까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겪다가 지금은 각각 한 명 한 명 제가 생각하는 각 펑션에서 이 사람은 정말 일 잘하고, A급 피플이고, 정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까지 막 구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남은 거는 결국에 이 회사가 결국 재무 성과를 증명해내는 일, 그리고 저는 예전에 다양한 비즈니스에 좀 경험을 하면서 처음부터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고 그냥 돈을 싸지 않게 굉장히 나중에나 또는 실제 정말 다른 데서 돈을 벌어내는 그런 사업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더 후자 쪽에 속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다행히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서 충분히 그런 좀 재무 성과를 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서 결국 저희 일하는 멤버들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결국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밸류들을 게임 생태계에 전달을 하면서 산업 내에서 저희가 좀 리스펙트를 계속 받고 정말 GXC 같은 회사가 어, 있었네? 라고 하면서 게이머들한테 또는 게임 개발사한테 퍼블리셔한테 뭐 투자기관한테 아니면 정부한테 환영받고 같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이상적인 회사의 어떤 상태를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플랫폼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스토어지만 사실은 뭐 컨텐츠도 있고 유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랑 같이 일하는 글로벌 파트너들도 있기 때문에 돈은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또 벌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음 스텝에서는 결국 어떤 재무 성과를 기반으로 저희가 충분히 게임 생태계 내에서 오히려 존경받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회사, 자리 잡는 네, 그런 걸 이제 요 다음 스텝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요즘에 이제 스팀이 거의 뭐 그런 PC 쪽에 독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스팀하고는 좀 다른 밸류. 왜냐하면 스팀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인디 게임이라도 게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게임이 재밌으면 또 돈을 벌어서 이 게임사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저희는 그런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한테 오히려 네, 발굴을 하고 스팀하고는 좀 다른 밸류를 주면서 정말 어려울 때부터 같이 사업적으로 파트너로 좀 성장했던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스팀하고는 조금 다른 네, 그런 어,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밸류도 다르게 전달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뭐 정리를 해보자면 글로벌 게임 산업의 다양성을 좀 불어넣는 네. 그런 새로운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생태계 회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열정을 함께하는 좋은 분들과 글로벌하게 뭐 수십 개 국가에서 서로 인종도 다르고 다 국가도 다른 분들이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면 얼마 전에 뭐 오징어 게임이 빵 터지면서 오히려 뭐 야 이게 10년 동안 투자를 한국에서 못 받았고 있다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사가 한국에 왔다가 뭐 200억 조금 넘게 투자했지만 뭐 가치는 2조 이상 어떤 밸류를 얻었던 뭐 이런 것들이 기사화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요즘 글로리 더 글로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 좋은 컨텐츠로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어떤 이런 뭐 플랫폼이라는 게 한국에서 만든 게 글로벌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플랫폼이 있나? 라고 떠올려 보면 안타깝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글로벌 멤버들이 모여 있지만 이제 저희 당연히 본사의 코어 멤버, 스타팅 멤버도 다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분들이 만든 좀 글로벌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정말 쓰이고 또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오징어 게임처럼 성공하는 사례들이 저희가 좀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좀 자부심? 야, 한국에서도 이런 글로벌 플랫폼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처음부터 글로벌 사업을 시작해서 안착을 했고 또 그걸 부스팅업을 해서 이렇게 큰 어떤 영향력 있는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가슴이 떨리는 일이고 어떤 한국 회사도 해내지 못했던 약간 글로벌 플랫폼이 도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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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